자, 여러분 프린트 2페이지 볼게요. 4주 동안은 프린트 가지고 수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예. 아마 다음 주면 한꺼번에 다 주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다 주라 했는데 오늘은 다 안 나왔네요, 프린트가. 네. 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게 부동산공부의 총설에서 행정체계를 공부하는데요. 자, 행정체계에서 먼저 하나 단어를 좀 알고 갔으면 하는 게요. 대한민국 정부 조직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중앙정부와 무슨 정부요? 그 다음에 이렇게 지방정부로 나누어져요. 그러니까 여기 사선 보이나요? 여기 요 사선 요거 여기는 아니고 여기 요 사선 여기가 국토교통부 장관 있죠? 각부 장관 그걸 중앙정부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 지방자치단체 장들 있죠? 시도의사, 시장, 군수, 구청장 있잖아요. 여기를 지방정부.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부 조직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더라. 중앙정부와 뭐가 있다? 지방정부가 있다는 거. 중앙정부는 뭐죠? 국가. 중앙정부는 뭐라고 한다고요? 국가. 지방정부는요? 지방자치단체. 그런데 자 여기서 이제 요 국가라는 단어를 좀 설명해야 돼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성격이 같은데 자 국가 대한민국 헌법에 국가는 국가 법인서를 취합니다. 대한민국은 뭐라고요? 법인. 국가 법인서를 취합니다. 법인이 뭘까요? 법인. 이 강의할 때마다 대학교 때 우리 지도교수가 밉더라고. 내가 법인이 뭐냐고 물어봤어요. 모르는지 모르니까. 자연인은 저한테 그러더라고. 너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바로 알아들었어요. 자연인은 뭐라고요? 너. 그냥 바로 알아듣는데 법인 그러니까 우리 지도교수가 야 이게 법인이야. 나도 한자는 알아요. 이게 법인이 돼요. 얘가 법인이란 것은 자 법에 의해서 인격이 부여됐다 그래요. 그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게 법인이라고. 참 내가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때 우리 지도교수가 나한테 야 법인은 회사야 이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얼마나 마음이 편했을까요 제가. 근데 대학 교수님들은 뭐 이게 강의 가지고 학생 수가 결정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연구를 해서 법인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야 그게 회사야. 그래도 인상을 써요? 삼성 몰라? 현대라고 현대. 이게 법인이라고. 대한민국은 삼성이나 현대나 LG와 똑같은 격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대신 이들이 대한민국은 요 대기업 중심의 편제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대한민국에 사는 역할이 너무 크다 보니까 마치 자연인처럼 사람처럼 법에 의해서 사람으로 인정해 준다고. 권리의무의 주체로. 그러니까 재산도 가질 수 있고 소송도 할 수 있고 이런 권리의무의 주체성을 인정해 준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법인이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삼성 보신 분 손 들어봐요. 내가 삼성을 본 적이 있다. 삼성 공장은 봤을 거예요. 예? 삼성 공장은 봤을 거예요. 삼성 본 적 있다 없다? 이거 뭐예요 이거? 본 적 있단 말이에요? 아니야? 자, 현대 보신 분 현대. 법인이란 것은 형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이 삼성이 현대가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삼성의 사장이 회장이 부회장이 일을 하는 거죠. 대표가. 현대의 사장이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는 일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못하는 거죠. 형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누가 국가를 대신해서 나오는 게 누구요? 중앙행정기관이 나오는 거예요. 중앙행정기관은요, 우리 정부조직법에 여기를 중앙행정기관이라고 그래요. 각부 있죠, 각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축산식품부, 보훈처, 법제처, 경찰청, 검찰청. 뭐 공법 시간에 무슨 경찰이 나오겠어요? 뭐 보훈처가 왜 나와? 그래서 공법 시간에 중앙행정기관은 각부,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러네요. 뭐라고요? 장. 각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국방부 장관, 기획재정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자,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정부는 뭘 이야기하고? 국가는 형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국가를 대신해서 일하는 자가 누구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를 대신해서 일하는 자는 누굴까요? 지방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사람은 뭐라 불러요? 지방행정기관의 장. 이렇게. 항상 정부조직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두 개가 있으니까 이런 구성을 행정기관을 구성해도 중앙에 하나, 지방에 하나. 자, 우리 또 이런 거 배워요. 자, 도시계획위원회. 뭐라고요? 곧 배울 단어니까 쓰지 마라. 맨 밑에 5번, 6번에 다 있다. 여기 봐라. 나만 말하죠.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뭐라고요? 요거 무슨 기관이냐면 심의기관. 무슨 기관이요? 어떤 계획들을 승인 내주려고 할 때, 계획을 뭐 하려고 할 때요? 승인이 뭐냐면 아랫사람이 계획을 수립하면 윗사람한테 승인 받으러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숙제를 내주면 숙제해가지고 저한테 검사 맡으러 와요. 그걸 승인 신청이라 그래요. 뭐라고요? 승인 신청. 그럼 제가 참 잘했어요 하고 도장을 꽝 찍어주면 그게 뭐예요? 승인. 계획을 수립해서 그 계획에 대해서 검사 받는 것을 승인. 그런데 승인을 내줄 때 이제 이 승인권자가, 승인에 대해서 권한이 있는 자가 독단을 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견제를 해요. 협의하고 뭐냐면 심의를 해요. 그때 협의를 해주는 기관이 요 행정기관들이 해줘요. 그러니까 요 심의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해주고, 심의 그러니까 느낌이 잘 안 오죠? 좀 쉬운 말로 자문을 해줘요. 그러니까 승인을 내주는 사람이, 만약에 승인을 내주는 사람이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다. 누구라고요? 자, 같이 읽어봐요. 국토교통부 장관. 이제 입 아프니까 그렇게 하지 말게. 따라서요. 국장. 국토교통부 장관을 줄여서 뭐라고 그래요? 국장. 다시 환경부 장관은 줄여서요? 누구라고요? 환장. 그러니까 약속이 안 되면 환장하는 거예요. 아셨죠? 해양수산부 장관은 줄여서요? 회장.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줄여서요? 농장. 자, 하나씩 해가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떤 계획을 승인 내주려고 하는데요. 이분이 경제학 전공이랍니다. 뭐 전공이요? 근데 승인 신청 들어온 게 국방 분야랍니다. 무슨 분야예요? 그럼 이 사람이 국방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그럼 국방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해 놔요. 여기다가 모아놔요. 자, 건축 분야의 전문가를, 예? 전기 분야의 전문가를, 환경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아서 위촉해 놓으면 그걸 도시계획위원회라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승인을 내주는 과정에서 뭐 해주고자? 자문을 해주고자. 무엇에 대해서? 국방 분야에 대해서. 근데 정부 조직이 중앙정부와 뭐가 있으니까? 지방정부가 있으니까 이렇게 중앙에 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지방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논답니다.
왔으니까 결론 내버릴게요. 이제 레벨을 맞추는데요. 이게 시험 문제가 레벨 문제가 나와요. 이렇게 승인 내기 전에 협의하고 심의는 동급에서 견제를 해준 거예요. 동급에서 뭐 한다고요? 견제. 같은 레벨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기관이에요? 지방기관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승인 내려면 협의하고 심의를 해야 되잖아요. 협의는 누가 해준다고요? 행정기관의 장. 심의는 누가 해주고요? 도시계획위원회.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구하고 협의하냐? 이 사람이 중앙기관이니까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는 거예요. 이 줄긋기 하는 거예요. 짝대기.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누구하고 심의할까요? 이게 중앙정부 소속이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승인권자가 시도지사였다. 뭐 도의사였다. 이 사람은 중앙기관이요? 지방기관이요? 그럼 협의를 누구하고 할까요? 지방행정기관의 장. 심의를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이렇게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이렇게 심의를 하게 된답니다. 그 레벨을 맞추는 협의 심의와 관련된 단어들인데 정부 조직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보시라고요. 그때 자 여기 봐봐요. 국가 계획 어떤 단어 하나 설명할게요. 자 읽어봐요. 국가계획. 자 국가가 수립하는 토지 이용 계획입니다. 국가가 수립하는 뭐라고요? 토지 이용 계획. 그리고 공법책에 수도 없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국가는 일을 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럼 국가를 대신해서 누가 일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히 토지나 건물에 관한 대표 선수는 누구다? 국장. 누구라고요? 국장. 이제 한 문제 풀었어요. 공법에서 국가계획 하면 누구? 국장. 이제부터 공법책에서 국가계획 하면 누구 찾으라고요? 국장. 여기부터 접근하는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이 단어 끄집어내려고 여기서 여기까지 다 했던 겁니다. 정부 조직이 여기에 구성되어 있으니까. 요 단어 봤으면 이제 단어 약속을 또 다시 시작할게요. 여기서부터. 자, 도시군입니다. 뭐라고요? 요거 보면 이제 머리 아프니까 얼른 지워놓고. 자, 도시군하고 됐네요. 뭐라고요? 도시군. 과거에는 이걸 이제 국회에서 약속할 때 이걸 도시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불렀냐면요. 도시를 이렇게. 자,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 요걸 도시라 그랬어요. 요 네 개를 뭐라 그랬다고요? 도시. 네 개 중 하나를 도시라 불렀어요. 그러니까 서울특별시가 도시다. 인천광역시가 도시다. 고양시가 도시다. 가평군이 도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어떤 개념이 만들어지죠? 자, 세종특별자치시가 만들어져요. 제주특별자치도가 만들어져요. 제주도가.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특별하게 자치권을 준 도, 특별하게 자치권을 준 시, 또 혼자 다 해드세요. 그래서 제주도는 제주도의사만 선출한답니다. 제주시장이나 서귀포시장 있죠? 그건 선출이 아니랍니다. 임명직이랍니다. 그러니까 제주시장이나 서귀포시장은 우리 공법시간에 없는 겁니다. 우리 공법시간에 이야기하는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은요, 직접 투표를 통해서 뽑아준 사람. 강남구청장은 우리가 투표해서 뽑았죠. 자치구 구청장이라 그래요. 그건 공법시간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기 성남시 가면 분당구청장 있나요? 이건 성남시장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행정구라 그래요. 행정 편의상 구를 뒀다. 인구 50만이 넘어서면 대도시가 되는데 시장이 혼자 다스리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런 작업을 한답니다. 분, 구, 나눌 분자, 시를 구로 나눈답니다. 두 개로 이렇게. 그래서 행정 편의상 뒀다 해서 행정구. 그래서 공법 시간에는 분당구청장이나 일산구청장 이런 사람들 절대 이야기 안 합니다. 행정구니까. 또 제주시장이나 서귀포시장 이야기 안 합니다. 공법 시간에는. 평택시장이나 고양시장이나 김포시장이나 파주시장은 직접 투표를 통해서 뽑았죠.
그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제주도의사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만 투표를 통해서 뽑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하게 자치권을 준 도라 그래요. 여기는 도라 안 해요. 특별자치도라 그래요. 대한민국은 몇 개 도가 있죠? 응? 대한민국은 몇 개 도가 있죠? 공법 시간이에요. 사회 시간 아니고. 8개 도. 여러분이 찍었는데 맞춰버린 거예요. 대한민국은 8도와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이제 8도와 대한민국은 9도예요. 9도. 옛날에는. 지금은 9도가 아니고 8도 플러스 뭐가 있다? 특별자치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제주도는 따로 판단하는 거예요. 도는 도인데 특별한 자치권을 준 도라. 요 단어가 만들어지면서 도시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도시 개념이 이렇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그걸 뭐라 부른다? 도시. 자, 일단 단어 하나 공부할게요. 여러분 가운데 점 있어요. 여기 가운데 점. 여기 가운데 점 보이나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가운데 점 많죠. 가운데 점은 이 점은 미실까요? 또는 일까요? 힌트 나 충분히 줬어. 미실까요? 또는 일까요? 이게 읽혀? 다시. 미실까요? 또는 일까요? 이 작은 글씨가 읽혔단 말이야. 노안이 안 왔단 말이야지. 네. 뭐라고요? 그러니까 또는은 다예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여기 6개 중에서 하나를 도시라 부른답니다. 이게 전부 다 특별시 또는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 또는 군이거든요. 6개 중에 뭐요? 하나를 뭐라 한다고요? 도시. 그러니까 서울특별시가 도시예요. 인천광역시가 도시고 고양시가 도시고 세종시가 도시고 제주도가 하나의 도시랍니다. 가평군이 하나의 도시랍니다. 도시란 단어는 이 대명사 6개 중에 뭐만 나오면 하나. 그래서 제가 수업이 이제 진행되면 원을 하나 그리면 도시 하나, 원을 2개 그리면 도시 2개 이렇게 인식하시면 돼요. 원 하나가 도시 하나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도시란 단어는 6개 중 하나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자, 관할구요. 관할구요. 이건 별 의미 없는 단어예요. 자, 관할하는 구요. 자, 뭐라고요? 관할하는 구요. 다시 다스리는 구요. 다스리는 구요. 서울특별시장이 다스리는 구역은요. 서울특별시. 고양시장님이 다스리는 구역은요. 고양시. 이게 관할구역입니다. 도시 개념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어디 개념이에요? 도시. 여기서 이제 공부해야 될 게 딱 이거 하나 있어요. 도의 관할구역. 뭐라고요? 여러분 도는 도시가 아니죠. 여기까지가 도시잖아요. 도는 도시가 아니죠. 그럼 도의 관할구역은 어딜까요? 도지사가 다스린 곳은 시 또는 군. 경기도는 31개의 시 또는 군으로 되어 있어요. 요 단어만 좀 해석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해석 문제 나오는 게 요거 하나뿐입니다. 자, 따라서 읽어요. 도의 관할구역. 시 또는 군. 도의 관할구역. 도지사가 다스리는 도시는 어디다? 시와 군. 시 또는 군. 도지사가 다스리는 구역 도시는 어디라고요? 시 또는 군. 요 단어 하나만 해석해 주시면 바로 수업이 진행될 거예요,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적어보세요. 제가 계속 도시란 개념으로 설명했는데 실제 우리 법률 용어가 도시인가요? 도시.군인가요? 도시.군. 뭐라고요? 도시.군. 과거에는 도시하고 썼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도시란 단어에는 군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느낌에. 도시 그러니까 군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자꾸 누가 삐질까요? 상처받으면서 군수가. 그래서 한 6년 전에 군수를 달래주려고 여기다 점 찍고 군하고 써줬답니다.
그래서 도시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하고 읽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도시군이라는 거, 이 단어가 도시군 하는 단어로 바뀐 게, 도시 그러니까 군 개념이 있는데 자꾸 군이 없다고 생각하더랍니다. 군수가 삐지니까 점 찍고, 자, 도시군, 여기 읽어요. 도시군. 도시군. 그럼 여기 끝날 때 뭘로 끝나야 돼요? 군. 여기 군에 광역시의 군은 포함이에요, 제외예요? 그렇죠, 제외. 요게 시험 문제예요. 도시군은 광역시 군을 말한다. OX, X. 그러면 여기다 도시점 광역시 군하고 썼단 거죠. 그러면 만약에 광역시 군이 들어간다면 그냥 군 썼죠? 군수가 다스리는 그 군이에요. 광역시 군은 포함이다, 제외다. 왜 제외일까요? 그것까지 이해를 해버리면 좋겠는데. 광역시가 도시예요. 광역시에 있는 군이 도시가 아니고 광역시가 도시라고요. 강남구가 도시다 아니다? 아니라고요. 특별시가 도시라고요. 어디가 도시라고요? 특별시. 거기에 있는 강남구는 특별시의 구성인자란 거예요. 광역시가 도시지, 광역시에 있는 구는 도시의 구성인자에 불과하지 도시다 아니다. 아니다. 자, 이제 단어 하나, 국회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이 약속한 거 이제 하나 전달했습니다. 같이 읽어요. 도시군. 시 또는 군. 다 읽으면 이제 입 아프니까. 자, 시 또는 군. 얘 나오면 항상 이제 이렇게 읽게요. 특특. 그리고 이렇게 읽어요. 자, 특자시. 특자도. 이렇게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도시군이라는 단어 됐나요? 도시군 전달됐죠? 예. 그럼 이제 광역이라는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광역. 이건 광역시가 아니에요. 광역시는 여기 있고 도시 개념이고, 광역시는 도시고, 여기는 광역도시라는 단어예요. 광역도시 또는 광역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광역도시 따라서 해봐요. 광역도시. 넓을 광. 지역역. 그러니까 넓은 지역이란 말이에요. 광역도시는 어떻게 표현하냐? 몇 개 이상의 도시. 둘 이상의, 같이 읽어요. 시 또는 군. 그걸 뭐란다? 광역. 뭐라고요? 광역. 몇 개 이상의 도시를요? 둘 이상의 도시를 뭐란다? 광역. 광역시다 아니다? 아니다. 광역시는 그 도시 하나고, 두 개 이상의 도시를 묶으면 뭐라 한다고요? 광역. 제가 광역 그러면 항상 원을 두 개 그려요. 도시 그러면 원을 하나 그리고. 도시 하나. 광역은 몇 개 이상? 두 개 이상. 그 두 개 이상의 도시를 묶으면 그걸 뭐라 부르냐? 광역계획권. 뭐라고요? 광역계획권. 두 개 이상의 도시를 묶으면 뭐라 부른다고요? 광역계획권. 그러니까 이렇게 서울특별시와 고양시가 있네요. 서울특별시와 어디가 있어요? 고양시. 그럼 서울특별시와 고양시를 둘을 이렇게 묶으면 그걸 뭐라고 해요? 광역계획권. 이렇게 둘이 묶어서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라고 계획을 수립하면, 따라서요, 광역도시계획. 뭐라고요? 광역도시계획. 두 개 이상의 도시가 손잡고 잘 먹고 잘 살아봅시다 라는 게 뭐라고요? 광역도시계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도란 단어입니다. 뭐라고요? 시도. 한 번은 보여줬죠? 이렇게 아주 시시하고 이렇게 도도하게 만든 게 시도였어요. 근데 단어 생각하세요. 자, 시점도예요. 뭐라고요? 그러면 여기 도가 도지사죠? 그럼 도지사와 점하고 또는 하고 쓸 수 있는 시장은, 여기 시장이거든요. 요 시장은 파주시장이다. OX. 파주시장이다. OX. 파주시장은 도의사와 나란히 서요. 도의사의 동생이에요.
그렇죠. 하급자죠. 그러니까 여기다 또는 하고 도의사와 또는 하고 쓸 수 있는 시의 지위는 어디냐 이걸 찾는 거예요. 도의사와 또는 하고 대등한 도의사와 대등한 지위를 갖는 시는 자, 이 사람 서울특별시 그 다음에요. 인천광역시 할 때 광역시 하나 더 특별자치시 여기까지를 시라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시 도의사 할 때 시는 여러분 이 사람은 시장이라 절대 안 부릅니다. 뭐라 부르죠? 특별시장. 여기는요 광역시장. 여기는요 특별자치시장. 이분들은 절대 시장이라 안 불러요. 공법책에 시장이란 단어가 나와요. 무슨 단어요? 시장. 무조건 도의사 동생만 시장이라 그래요. 구별해 주려고. 법은 명확하게 구별해 주나 여러분은 구별 안 하고 스스로 헷갈려해. 막 서울시장 혼자 그러고 있어요. 서울시장은 괜찮죠. 서울자를 써줬기 때문에. 근데 정확하게는 특별시장 아니면 서울특별시장 이렇게 써줘야 돼요.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그러니까 요 세 분은 절대 시장이라 부른다, 안 부른다? 안 부릅니다. 공법책에서는. 꼭 성을 붙여서요. 이분은 특시, 이분은 광시, 이분은 특시. 이렇게. 꼭 성을 붙여줘서 읽는답니다. 그냥 성 없이 시장 하고 나면 무조건 누구 동생으로 가요? 도지사의 동생, 도의사의 하급자. 이렇게 아시면 돼요. 여기를 시도라고 시도의사. 시도의사의 상급자는 누굴까요? 시도 위에 누가 있을까요? 시도 위에. 각부 장관, 예, 국장, 농장, 환장, 회장. 이런 사람들이 있답니다. 이게 오늘 수업 전부인데, 지금 해야 될 이야기 다 해버렸는데, 시장이 있네요? 누가 있어요? 군수가 있네요? 시장, 군수의 상급자는 누굴까요? 도지사입니다. 시도지사의 상급자는 누구다? 국장. 예, 국장 하세요. 왜냐면 공법책의 95%가 국장이니까. 이렇게. 요 둘이 우리 공법의 출발입니다. 요 단어 알고, 도시 알고, 요 상급자 둘 알면 끝나요. 여기 기다리네. 자, 시장 군수가 누가요? 계획을 수립하면서 합의점, 협의점을 찾는데 협의점을 못 찾고 머리 땡기고 싸워요. 그러면 누가 해결해줘요? 시도의사가 머리 땡겨서 싸워요. 누가 해결해줘요? 국장. 자, 시장 군수가 어떤 일을 하면 보고 누구한테요? 보고 누구한테요? 도지사. 시장 군수가 계획을 수립하면 승인 신청을 들어가요. 뭐 들어가요? 결재 신청, 검사 신청 들어가죠? 누구에게? 이게 다 시험 문제예요. 시도의사가 어떤 일을 하면 보고를 누구한테요?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 자, 승인 신청을 누구한테요? 국장. 이렇게. 도지사는 누구를 규제하고 제한할까요? 그러니까 도지사는 누구한테 갑질해요? 시장, 군수. 국장은요? 시도지사에게만 갑질할까요? 시장, 군수한테도 갑질할 수 있을까요? 있죠. 이 사람 밑에 다 있으니까. 아, 또 잊어버렸구나. 그럼 또 확인 작업 해줘야지. 낙서가 너무 많이 됐나요? 자, 맨 위에 위계질서상 최상급에 누가 있어요? 예, 국장. 그러면 국장을 통제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공법에서는. 공법에서는. 그러니까 여기에 현미, 누님이 있는 거예요. 누님이 여기 있고, 장관 이름이 누군지 몰라요? 쌀.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시도의사,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으니까 이분은 모두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직속으로는 누구를 통제하고요? 시도의사를. 도의사는 시장, 군수를. 이렇게 위계질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국장은 누구한테 승인받을까요? 승인권자 최상급이 국장이에요. 자기가 자기한테 승인 받아야 안 받아요? 아니, 제가
오늘 이제 수업 끝나고 집에 가서 아들이 지금 막둥이가 휴가 나와 있거든요. 말년휴가. 아들하고 야 치맥 한잔 하자. 그러니까 둘이 딱 먹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결제를 하려고 그래. 그리고 호주머니에서 뭘 꺼내요? 예? 지갑을 꺼내서 카드를 꺼내가지고 성진아 한 번만 긁자. 꾹 해요? 그냥 긁어요. 그러니까 국장은 승인이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아셔야 돼요. 자기는 자기한테 승인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습니다. 자, 승인권자의 최상급이 누구였다? 국장.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돼요. 지금 여기까지 따라오셨나요? 정말 어려운 거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공법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 지금 콧방귀 끼고 무시할 만하면 잘하신 거예요. 천재급이에요 천재급. 보세요 이제 협의하고 심의. 승인 내주 전에 협심 바로 여기 대입해 볼게요. 자,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이 사람 중앙기관이에요 지방기관이에요? 이 사람 중앙기관이죠. 그럼 협의 누가 하고 해야 될까요? 중앙행정기관의 장. 심의 누가 하고 해야 될까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중앙. 도의사가 승인 내주를 합니다. 이 사람은 중앙기관이에요 지방기관이에요? 그럼 협의 누구? 지방. 심의 누구? 지방. 근데 법에 어떤 실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니까 중앙짝 딱 보이죠?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관계 행정기관의 장. 지방자 있어요 없어요? 이것들이 행정법을 가져오면서 공법책이 실수를 해가지고 여기 지방자를 빼먹어 버립니다. 근데 여기 보세요. 심입니다. 심사 토의하는 거 동급간에 자문해 주는 거예요. 뭐 해주는 거예요? 자문. 여기 국장 그러니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됐죠. 여기는 뭐 됐어요? 지방도시계획 잘 가져왔죠. 얘는 가져오다가 이걸 지워버렸어요. 구별할 수 있나요?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중앙자 보이면 중앙. 여기 중앙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 여러분이 처음부터 여기다 지방 넣어서 읽어버리세요.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행정법에서는. 그 행정법을 가져온 공법에서 실수로 화이트로 이걸 지워버렸어요 이것들이. 여러분 조금 더 헷갈리라고.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러니까. 자, 장관 나오면 바로 뭐 찾고? 중앙. 시도에서 시장으로 나오면 뭐? 지방. 중앙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 그냥 뭐라고 넣어서 읽어버려요. 지방. 여긴 또 지방을 써줬으니까.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 보이면 뭐라고 해요? 중앙. 안 보이면 뭐라고 해요? 이렇게 지방. 중앙 보이면 중앙. 안 보이면 지방.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겁니다. 방법 됐어요? 예. 요게 시험 문제 출발선상에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디까지 왔냐면요. 여기 행정체계 구성했고요. 이제 3페이지. 이 과정은 진도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단어들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가져가는 과정이 중요할 거예요. 여기다 또 뭐 그림들 그려가면서 설명해 줄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시면 되겠고. 자, 제일 먼저 국가계획하고 나왔습니다. 무슨 계획이요? 자, 지금 단어들을 제가 만약에 이 시점에서 바로 완성이 안 되면은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럼 분명히 와서 이거 다시 설명합니다. 아셨죠? 근데 지금 국가계획에서는 우리가 딱 설명할 수 있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자, 대봐요. 국가계획 하면 누구예요? 국가계획 하면 누구? 국장. 방금 여러분 혼날 뻔맞다. 다시 국가계획 하면 누구? 이 국토교통부 장관을 중앙행정기관이라 불렀나요? 국토교통부 장관을 뭐라 불렀어요? 중앙행정기관. 또 여러분이 궁금할까봐 다 써놨어요. 이렇게 다 풀어줄게요. 안 써졌으면 제가 옆에다 써줄게요. 보세요.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명시된 부, 처, 청을 말한다. 근데 공법책에는 처나 청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뭐만 나온다? 부가 뭐다? 교육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 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요거 한번 읽어봐요. 이거 발음 잘 안 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법 가면 얘가 대장이에요. 자, 농장.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을 말한다. 공법에서는 이렇게 뭐 부만 이야기한다. 중앙행정기관은 부처, 청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데 공법에서는 누구만 이야기한다? 각부 장관. 자,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누구다? 각부 장관. 각부만 이야기한다는 거 아시면 돼요.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요 수립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국장. 여기까지밖에 지금 설명이 안 돼요. 아, 여기는요. 이게 법의 하자예요. 이 파트가 법이 틀려 있는 거예요. 좀 이따가 다 공부하고 나서 우리가 뭐가 틀려 있는가 우리가 찾는 겁니다. 예, 이건 법의 하자, 흠이에요. 흠. 뭐가 좀 개정이 안 돼서 잘못되어 있는 건데 일단 자 한번 읽어볼게요. 국가계획 하면 누가 수립하고요?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고 누구? 국장. 요거 하나 아시면 되고 지금은. 자, 국가의 정책적 목적 달성에서 수립하는 계획 중 무슨 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기본 동그라미. 자, 같이 해봐요.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으로 결정한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합니다. 말한다 끝에다가 여기까지 써놓으세요. 광역 도시계획 X. 이따가 와서 확인해 줄게요. 지금 이런 계획들을 아직 공부 안 했잖아요. 이걸 지금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결론 내놓으세요. 광역 도시계획 X. 이 문제는 광역 도시계획을 가지고 뭐 광역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낼 거예요. 이게 X인 게 이게 오류예요.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합니다. 일단은 여기까지만. 자, 국가계획하면 누구? 중앙행정기관. 누구요?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더라. 딱 여기까지만. 자, 거기까지만 하고 바로 기출문제 풉니다. 밑에 기출문제 다 넣어놨어요. 기출문제. 왜냐하면 공부라는 것은 객관식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학문 연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공법에 대해서 학문 연구하러 왔나요? 객관식 시험 보러 왔나요? 시험 공부하러 왔죠? 예? 학문 연구하는 거 아니에요? 예? 학문 연구는 대학 가서 막걸리 마시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우리는 객관식 시험을 보러 왔어요. 그러면 저의 임무는 여러분들을 객관식에 뭘로 만들어줘야 돼요? 기술자로. 여러분들이 뭐가 되게 해야 돼요? 객관식의 기술자가 되게 해줘야 돼요. 그러려면 문장만 봐가지고는 쉽게 이게 접근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아예 용어 하면서부터 바로 여러분한테 객관식을 가르칠까 그럽니다. 자, 단지 우리가 국가계획 하나밖에 안 배우는데 문제가 풀리는가 가볼게요. 자, 읽어봐요. 무슨 계획? 여기 문장의 키워드입니다. 국가계획과 관련됐죠? 그럼 누가 나와야 돼? 대표가. 이렇게 국장. 그럼 맞는 문장인 거예요. 뒤에 문장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국가계획 하면 누구? 국장. 이게 법학의 공식이죠. 객관식의 공식이죠. 핵심 키워드 연결시킬 줄 아는 연습들. 그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누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도시군관리계획에 입안할 수 있다. 뭔지 모르는데 국가계획 그러면 국장이 할 수 있다. 도시군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이 내용을 몰라도 국가계획 하면 누구? 국장. 핵심 키워드 가지고 잡아가는 요령들입니다. 아, 이런 작업들은 5, 6월 넘어서 가면서 또 7, 8월 가면서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사이사이 계속 가르쳐 놔야 돼요. 기본 베이스 깔아놓고 그 다음에 덧대면 되니까요. 이렇게. 국가계획 하면 누가? 국장이 도시군관리계획에 입안할 수 있다. 국장이 할 수 있다. 맞는 문장이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게 객관식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 요것만 하면 되거든요. 참 특이한 것은요. 무언지 모르는데 시험 문제가 답이 보여요. 그런 일이 발생하게 해드릴게요. 근데 무언지 알고 풀면 더 좋겠어요. 요것도 요거지만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게 갈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국가계획이라는 단어 됐나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뭘 공부할 거냐면 자, 광역 도시계획입니다. 뭐라고요? 광역 도시계획. 아, 여러분한테 요 그림은 못 넣습니다.
어차피 칼라로 인쇄 안 해주니까 검은테테하니 보이도 않고, 그 다음에 또 그림 넣으면은 프린트 페이지 많아진다고 막 화내니까. 그림은 그냥 여기서 보게 해드릴게요. 자,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잠깐 보세요. 몇 회? 26회. 몇 회? 몇 회? 28회. 몇 회? 올해 시험은 30회. 우리 시험은 30회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4년 연속 나오다가 한 해 쉬었죠? 그럼 다시 나와, 안 나와? 올해는 무조건 광역도시계획 포인트인 거예요. 무조건. 그럼 제가 문제 만들 때 이 파트는 무조건 문제를 다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가는 겁니다. 제가 분석해서 줄 테니까 한 16년, 17년치 분석해 줄 거예요. 그럼 그런 가지고 이렇게 뽑아주면 딱딱딱 잡아만 가시면 돼요. 광역도시계획은 올해 출제 영순위란 거죠. 올해는 출제 영순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광역도시계획이 뭔가만 잠깐 봐볼게요. 여기 읽어봐요.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서인경, 서울, 인천, 경기, 서인경. 뭐 그런 거 어렵다 하지 말고 요걸 수도권이라고 그래요. 뭐라고요? 실제 수립되는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입니다. 수도권 뭐라고요? 광역도시계획을 예를 들은 겁니다. 광역계획권은 인접한 몇 개 이상의 2개 이상의 시군을 연결시켰나요? 시군을 연결시켰죠? 자, 서울 하나, 서울 몇 개? 하나, 인천 하나, 그 다음에요, 경기도죠? 몇 개? 31개, 시군. 경기도는 시군으로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서 도의 관할구역은 뭐라고요? 시군. 다시 도의 관할구역은 시군. 다시 도의 관할구역은 시군. 이렇게 33개의 시군을 묶어서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외곽순환 고속도로를 뚫을 수 있는 거고 GTX 공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수도권 전체를 엮어가면서. 이렇게. 이런 계획이 실제 수립되어 있습니다. 꼭 2개만 묶는다? 2개 이상이다. 그 2개 이상, 33개 묶을 수도 있다. 또 2개 이상이니까 꼭 2개만 묶을까봐 이걸 보여준 거예요. 33개의 시군을 묶어서, 여러 33개의 시군을 묶어주면 그걸 뭐라 부르고? 광역계획권. 그럼 서로 손잡고 잘 먹고 잘 살아봅시다. 그걸 조금 세련되게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그래요. 광역도시계획은 어디에 대해서요? 광역계획권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에서나 시장훈수가 자, 여기 읽어요. 광역도시계획을 뭐라 썼어요? 계획은 수립, 계획은 수립 이렇게 됐네요. 광역도시계획을 못한다고요? 수립 이렇게 됐네요. 계획은 뭐라고요? 수립. 우리가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이건 알 것 같아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나요? 무엇과 관련됐을까요? 국가계획. 가르친 것도 없는데 물어봤으면 배운 데서 빨리 생각해봐.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수립해야 한다 이렇게 됐어요. 수립해야 한다. 그럼 언제? 국가계획과 관련되면. 예, 기출 문제입니다. 재작년에 국가계획과 관련된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던 문제.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가 짧게 쉬면서 해드릴게요. 처음이라